예, ASP에서 SAP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게 된 민원기 이사입니다. 발표가 좀 미흡하더라도 잘 감내를 해주실 거라 믿는데, 저희는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좀 약간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물을 흐르듯 잘 흘러갔다는 얘기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은 좀 이론적인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글씨를 좀 작게 했어요. 그래서 좀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제 편하시게 앞으로 좀 자리도 이동하셔가지고 좀 자세히 좀 봐주시고 질문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달해드릴 내용은 저희 경험치를 전달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에서 세션에서는 MS 애저의 아주 우수한 기능들과 가면 좋다라는 그런 어떤 파라다이스를 보여줬다고 하면 그러면 그래서 우리 현실은 어떤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갈 거야 라는 걸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은 발이라도 좀 드러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SAP를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AP가 클라우드로 가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를 저희가 예를 들어가면서 방법론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개요 방법론 사례 순서고요. 좀 글씨가 작다고 말씀드렸죠. 필요하시면 앞으로 오십시오. SAP 클라우드 이관의 유형은 OS가 변경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또 저희가 또 특별하게 또 경험을 했던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의 이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가지 유형이라고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유닉스 투 리눅스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상에서 유닉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없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닉스 투 리눅스에 대해서는 OS를 좀 체인지하는 그런 온프레미스 상에서는 다운사이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유형을 하나 따로 나눴고요. 그 외에 윈도우즈하고 평소에 리눅스를 사용하고 계셨다면은 그대로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OS 유지 이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 클라우드는 있는 그대로를 옮기는데 다만 클라우드 벤더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뭔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자, 저희가 진행하는 데는 사실 OS 변경이건 유지건 클라우드간이건 사실 방법론 자체는 5단계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 그리고 목업 준비 단계, 테스트, 이관, 후속 조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목업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 용어니까 사실은 이게 영어입니다. 한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모형이라는 얘기고 실물 크기하고 동일한 모형이라는 얘기고 그런 테스트를 위한 목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저희는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략이 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ERP 자체는 사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주변에 엮여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죠. 기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룹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엮여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 그걸 한꺼번에 옮기는 걸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업무 단위로 CRM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만 별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단위로 따로따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수평 전개라고 표현되는 이제 개발계부터 리스크 적은 개발계부터 시작해서 품질 관리계, 그 다음에 프로덕션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은 아무래도 좀 전 단계에서 배운 걸 학습한 걸 이제 계속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좀 더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인프라 전체가 이관된다거나 할 때 속도를 높이는 걸로 그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직 전개라고 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리스크가 적은 단위 업무부터 개발
QA, 프로덕션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고 이거 시스템 오픈하고 나머지 또 다른 시스템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되겠고요. 실제로 그 현실에서는 수평전개, 수직전개 이렇게 적정히 조합해서 업무 단위 조합하고 뭐 그런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범위를 이렇게 스코프 인하고 스코프 아웃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사례들을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참고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게 이제 주로 저희 고객들이시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고객사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고객들의 대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유닉스 기반의 고객들이 44%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리눅스로도 많이 좀 옮겨가셨고요. 윈도우즈가 38%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이런다고 하면은 아까 언급되었던 OS가 바뀌는 이관도 케이스 유형 1도 많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케이스 2도 많이 일어날 거다. 동일한 비율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SAP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빨리 이제 S4 하나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타임에 가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SAP는 클라우드로 갈 때가 적절한 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얘기고 사실 현실은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클라우드로 먼저 옮기고 그리고 클라우드로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하나 컨버전을 하는 그 투 스텝으로 저희는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SAP는 사실 원 스텝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 나눴듯이만 이제 데이터 크기도 크고 뭐 리스크도 막 많고 하는데 클라우드에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가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을 한꺼번에 감안할 때 아무래도 투 스텝이 다 검증된 부분으로 이제 가는 게 좀 낫겠다라고 저희는 레코멘드를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게 그 단계로는 다 이렇게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방법론입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사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계 발표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의 노력보다도 고객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수행사가 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고객사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돌아가는 그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기간은 뭐 짧게는 뭐 4개월, 뭐 길게는 뭐 1년 프로젝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더 줄이고 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그 내 자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만큼 분석이 되어 있느냐가 그 기간을 좌우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 수행사에서는 현행 운영 환경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클라우드로 갔을 때 어떤 사이즈의 VM들을 써야 적당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만약에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에이전트 깔아서 이제 어세스먼트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되고 기존에 데이터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레포팅을 뽑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 단계를 밟아가게 됩니다. 이관 대상도 선정하고 그리고 현 상황에서의 이슈 사항들 클라우드로 가면 과연 이게 해결될 거냐라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죠. 그리고 뭐 중요한 부분인데 서드 파티 연결 시스템들하고의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도 제일 사실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이 사전 단계에서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걸 사이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어떤 아키텍처로 갈 거냐. 그래서 뭐 구성,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뭐 백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뭐 중요하게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든가 디자스터 리커버리 이거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뭐 기존에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게 온프레미스 상에서는 뭐
뭐 중단 없이 바로 뭐 이제 복구하는 뭐 그런 게 목표였다고 하면 클라우드로 갔을 때는 과연 그럼 그런 시점을 언제로 설정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설정해야 이게 제대로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아키텍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디자인이 사전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언급이 됐겠지만 많은 VM들이 있는데요. 그 애저상에 그 애저들은 다 셉스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게 SAP에 서티파이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셉스를 산정을 명확하게 하고 평상시 우리가 필요한 셉스가 어느 정도냐는 걸 판단해서 CPU VM의 뭐 사이징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드레스티컬리 이렇게 쫙 늘어나는 그런 때가 어느 때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에 정말 이벤트 하나 해가지고 진짜 한번 이제 1년 매출의 절반이 그때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머신을 평소엔 유지하고 있다가 그 크리스마스 때는 거기에 비슷한 AP들을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팜에서 뭔가 좀 처리하게 한다던가 그런 식의 묘미를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비용도 많이 나오겠죠. 그때는. 하지만 서버가 버벅거리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요. 고객사들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사께서는 기존의 환경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IP라든가 호스트네임이 바뀔 거거든요. 가면은 호스트네임이 안 바뀐다고 해도 뭐 어쨌든 뭔가는 바뀔 거거든요. 그 바뀌는 거에 대한 영향도 그리고 그 기존에 가지고 계신 다른 전체 인프라들 그리고 대외 협력사라든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쪽하고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잘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은 다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뭐 우회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방법은 있는데 그게 과연 만족스러울 거냐라는 거에 답을 저희가 드리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그 뭐 창고에서 보물 캐듯이 이걸 조사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운영 주체도 없고 근데 누군가는 쓰고 있고 이거 죽으면은 뭔가 이슈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시고 그런 연계 시스템에 관련해서 MA를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누군가 담당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다 정보를 취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이 일어날 때는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서드 파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백업 솔루션이든 뭐 복구 솔루션이든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의 그 라이센스는 어떤 것이며 이게 과연 뭐 써도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다른 환경으로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루션에 대한 파악들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갔을 때 패닉이 안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리스크하고 이제 고려 사항인데 방금 전에 언급됐던 라이센스 정보,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라이센스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리뉴얼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정책상 오라클 클라우드가 아닌 경우에 다른 클라우드로 간다고 하면은 라이센스를 리뉴얼해야 돼요. 그런 그 포인트도 참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백업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버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라이센스 받아라 이런 정책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 분석에서 모든 걸 다 파악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그 창고에서 보물 찾는 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어쨌든 나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담당자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가정이 필요하고 그 가정 하에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게 만들어져야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정이지만 어쨌든 수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기술적 제한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는데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은 주문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휴를 이용해서 다운타임 가지는 것 자체가 안 돼. 우리는 그때 주문 받아야 돼. 이러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한사항이 있다거나 또 기술적으로 또 제한사항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컷오버를 위한 이 다운타임을 어느 시점에 잡을 거냐, 어떻게 뭐 이관을 할 거냐라는 정책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서버의 백업 데이터를 확보를 해놓는 것을 이제 사전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목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검증 시스템을 이제 목업 검증 시스템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 단계 결과물을 활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을 옮길 때하고 비슷한 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존 운영 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백업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한번 다운타임 얼마나 될 건지 계산도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이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뭐 이제 뭐 그 HA 테스트라든가 이런 그런 실질적으로 프로덕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 모형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단계를 거치면 이 목업을 그 단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고요. 실제로 테스트가 일어나는 단계는 다음이고요. 참고로 데이터를 여기에서 넣은 거는, 이거는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넘어가는데, 아까 1테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관리해드리고 있는 고객 가운데에서는 그 데이터가 50테라에 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큰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옮길 것이냐, 다운타임을 아주 적게 가져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옮기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SAP는 다른 시스템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프로그램부터 데이터 모든 것들이 다 DB에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DB 마이그레이션만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SAP를 옮기는 거에 지금 메인 팩터고요. 그때 다운타임이 사실은 이제 시스템 옮기는 거에 크리티컬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엑스포트, 임포트 또는 백업 복구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요거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옮길 만한 사이즈가 된다. 그리고 다운타임도 뭐 충분하다. 그리고 로그 선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백업된 DB를 일부 옮겨놓고, 전부 다 옮겨놓고, 백업된 시점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인크리멘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따로 선적을 해서 그때는 다운타임을 갖고 옮긴 다음에 그거를 리드를 시켜서 그 DB에서 그 데이터를 구현해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대신에 DBA가 많은 스크립팅 작업을 해야 됩니다. 디스크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SAP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이제 SOMDMO라고 해서 SAP 시스템 업데이트 매니저하고 그 중에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옮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의 제한점이 이제 ABAP 시스템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SAP 하나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적용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용 DB들 가운데서 이제 그 CDC라고 해서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는 그 상용 툴이 있어요. 그 툴을 이용해서 또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그 데이터 시스템을 셧다운하는 시간이 가장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를 다 동기화를 미리 클라우드를 시켜놓고 잠깐만 내렸다가 이제 그 타겟만 저쪽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는 상용 툴인 만큼 뭐 라이센스랑 이런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에 가면 뭐 검증 시스템 테스트, 아까 앞에서 미리 말씀을 해버렸는데, 뭐 기술적, 기능적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뭐 뭔가를 이제 흘려서 T코드를 흘려서 시나리오를 흘려서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가라는 모듈 테스트들이,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SAP에서 많은 노트들이 올라와 있고 이제 트러블 슈팅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됐더라라는 로고들을 다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 옮겼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그때 발생하면 여기에 쌓아놨던 그 노하우들을 그대로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시스템 인터페이스 테스트들도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변경된 IP 대역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서드 파티 솔루션의 뭐 테스트 가용성을 확보해서 그쪽하고 이제 연동하는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백업하고 복구 테스트하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드오버를 위한 다운타임 최소화 방안을 이때 실제로 수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몇 시간 정도 다운 되겠구나라는 실제 계산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참여 인원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현업도 있지만 우리 그 수행사도 있고 이제 협력사들 MA 하고 있는 협력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 아레나를 나눠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시나리오 짜가지고 실제 아레나로 그대로 해서 수행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돼야지 성공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고객사에서는 이제 현업의 검증 작업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T코드만 저희가 실행시켜서 답 나오는데 이게 현업이 검증을 해줘야지 그게 맞는 답인지 알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현업의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관 단계인데요. 이관은 실제로 수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수행에 대해서는 개발 그리고 QA 운영 시스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검증 시스템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운영 시스템 때는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을 중단 준비하고 마이그레이션 진행한 다음에 테스트 단계에서 발생했던 오류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반영하고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환하고 운영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다시 돌아갈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뭐 한 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이때 아직 뭐 러닝이 얼마 안 됐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때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가 그 이후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 쌓인 데이터를 다시 또 롤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뭔가 좀 복잡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되니까 일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뭐다라는 걸 정의를 미리 해놔야 그럼 우리가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는 복구해야 돼 라는 거를 미리 정의해 놓고 뭐 예를 들면 리스폰스 타임이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뭐 1초 내로 뭔가 T코드 실행돼서 결과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한 1분 걸리더라. 이건 무조건 복구 사유야. 그럼 복구, 롤백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모래 이러면서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를 하게 되면 이때 SAP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레벨의 테스트, 기본적인 테스트를 T코드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DBMS 레벨에서도 로그 분석해서 뭐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다 하고 에러 공간하고 메모리 사용 점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요. OS 네트워크 레벨에서도 네트워크의 지연이라든가 성능 체크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CPU하고 메모리 사용률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이제 옮겨서 제대로 동작한다 싶으면 이제 한번 백업을 떠나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뭐 다시 또 뭔가 돌아올 포인트를 하나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운영에서 우리가 못 해보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이 어베일러블 테스트, 페일 오버 펄백을 잘 못 해보잖아요. 운영 실제로 할 때는 이거 잘 돌아가는데 왜 죽여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하는 거예요. 이때 페일 오버도 해보고 뭐 펄백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모크 테스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기능 관점의 정합성 그리고 사실 사용자가 이게 사용할 만한가라는 수용성 테스트를 모듈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운영 준비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배치 잡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재구성하고 DB 복제 등 이제 그런 부분들 세팅 다시 하고 모니터링 툴 가동하고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 우리가 기존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업데이트를 새 정보로 해주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후속 조치까지가 종료입니다. 뭐 막 순식간에 지나가지고 사실 막 생각할 게 엄청 많은 건데 이거 그냥 꼭지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그 나중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좀 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면서 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사례는 저희가 그 뭐 고객사 보안상 뭐 이렇게 D사 뭐 이런 식으로 이니셜로 처리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 뭐 목적 및 성과 그리고 뭐 ASP에서 이슈 발생했던 걸 어떻게 줄였다라는 부분만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따가 Q&A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SAP ECC 6.0에서 HP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이제 OS가 변경된 사례고요. 저희가 다운타임은 24시간 정도 내에 가져가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ERP하고 XI를 이제 전체 개발계부터 프로덕션까지 다 이제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성과로는 뭐 아까 MS 에저에서 계속 앞 세션에서 계속 얘기했던 성과들이 물론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다운타임을 최소화를 위해서 그 DMA 분석, 그러니까 그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행위들을 저희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다운타임 최소화하는 거에 대한 그 타임 프레임을 저희가 맞춰냈고요. 그걸 맞춰내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H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그 케이스인데요. 다운타임은 12시간 프레임 내에 이제 옮기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SAP ERP 하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이게 끝나면 이후로는 기간 인프라를 전부 다 옮기는 걸로 지금 그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고객은 그 통합 관리라든가 잠재력 장애 제거 그리고 시스템 가용성 확보라는 성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ERP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제일 그 현재 리스크고요. MS 애저에 그 ASR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 최소한 그 뭐 최소화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케이스는 마지막 케이스라고 아까 언급드린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또 고객 보안 요구 때문에 이것도 좀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그냥 간단히 구두로 말씀드리면 그 SAP의 핵이라고 하는 거 서비스를 그 운영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로 좀 옮기고 싶은 고객 니즈가 있었어요. 뭐 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뭐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만 고객은 그래도 글로벌 서비스에 하고는 조금 약간 안 맞는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리퀘스트를 한번 하면은 이게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리턴 타임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빨리 안 온다. 우리는 지금 전화하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컨피그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시큐리티라는 부분의 권한을 우리한테 전체를 다 안 줘요, 핵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을 우리 마음대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들 몇 가지에 의해서 고객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수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이제 보안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옮겼어요. 네, 그래서 디스크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데이터 센터 이동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마이그레이션 한 사례입니다. 네, 그렇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클라우드니까 별로 오류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컨피그레이션상에 또 오류가 또 있더라고요. 뭐 빨리 저희가 대처해서 해결은 하긴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연계 시스템하고의 어쨌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운영 안정화 단계입니다. 운영 안정화는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이제 누려야 되는 것들을 이제 누릴 단계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후로 연결되는 아까 그 프로세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현업 피드백 조사하고 사소한 오류라든가 뭐 기능 이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계속 연결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현재 우리 파트너사들하고 이제 운영하시면서 누릴 수 있는 뭐 원하시는 대로 그 개발하고 이렇게 바꾸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후부터는 진행이 될 때 좀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리소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리소스 및 자원 제한에서 자유로운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담당자분들께서 의사결정자 분들도 그렇지만 기존의 SAP에 대해 비용 쓰던 거하고는 개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클라우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득을 해놓고 가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한쪽은 아예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월 비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매월 보고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왜 바꾼 거다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이번은 100만 원 나왔고 이번 200만 원인데 왜 100만 원 늘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은 아예 비용 자체를 훨씬 높게 맥시멈으로 잡아서 이거 나옵니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절감으로 성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미리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야 담당자분들께서 야 우리 이번에는 AI 기능에다가 데이터 넣어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시계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그 데이터를 보고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리소스를 끌어다가 뭔가를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비용이 추가로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그때그때 또 타서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런 어쨌든 룸을 좀 가져가시는 부분이 그 운영상에 좀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ASPN 자체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HR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직접 이제 만들면서 그 클라우드 SaaS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EHR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또 당연히 SAP 애저 상에서의 다른 ERP하고 당연히 연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엄청 잘 되고 뭐 좋은 서비스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Q&A 시간입니다.